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대한교육협회에서 2020년 4월 30일 날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입시에서 주요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설명해 볼 겁니다.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러질 대입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틀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를 보면은 이제 큰 특징은 이렇게 돼요.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했고, 그 다음 정시 모집의 선발 비율이 증가했다 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였고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하겠다라는 방침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고른기회 특별 전형 정원 내 선발 비율이 증가됐다. 이제 표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정시 모집 비율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능 선택 과목이 첫 번째로 시행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됐다. 그래서 정시 모집의 선발 비율이 증가했다. 이 얘기인데,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그 대학이 축소화가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학령 인구, 즉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인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약 894명 정도가 감소해서 올해 대학에서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6,553명이 됩니다. 대학교육협회 대학 입학 전형회에서 그 전국의 198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4년제 대학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수시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으니까, 수시 모집 인원은 2020학년도에서 2021학년도로 넘어갈 때 1,402명이 감소를 했는데 2022학년가 돼서는 무려 4,996명이 감소됐습니다. 약 5,000명이 감소됐죠. 이유는 정시 모집을 늘리기 위한 방법인데 이제 한번 정시 모집 인원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시 모집 인원은 2020학년도에 약 7만 9천 명이었다가 이제 올해 8만 명이었고 내년에 2022학년도에 8만 4천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특히 4,100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수시 모집 인원이 약 5천 명 감소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은 약 4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와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라는 선발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었는데, 이제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수시 모집 전형을 보면 수시 모집을 크게 이제 학생부 위주의 교과, 그 다음 학생부 위주 종합,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그리고 기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인구 그 응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 것보다 이제 전체 비율을 보면 되는데, 그 2021학년도에는 학생부 이제 교과로 선발하는 학생이 42.3%였다면 2022학년도에는 42.9%, 즉 약 0.6%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기타 등등은 24.8, 22.9.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감소했죠. 매우 많이 감소했어요. 이게 몇 퍼센트죠? 1.9%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논술 위주나 그 외의 전형은 전체 비율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냐면, 말이 많았던 학생부 위주의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을 줄이고 그냥 성적 위주로 뽑겠다라는 방침으로 이제 교과 전형에 좀 더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고, 이제 정시 모집에서 보면 수능 위주, 실기 실적 위주, 학생부 교과, 종합, 기타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과 수능을 같이 하는 이런 전형들을 보면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고 0.2% 정도 감소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약 1.5%가 증가했다라는 거고, 이건 점점 증가하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지금 현재 수능 위주의 전형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에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수능 위주의 비율을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이 아닌 그 외의 대학들은 사실은 수능 위주의 선발을 크게 늘리진 않았어요. 이런 걸 좀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지요. 수시는 학생부 그 종합 전형은 점차 줄이고 교과 전형은 좀 늘렸고 그래서 전체 비율을 좀 줄였죠. 그 줄인 비율을 가지고 이제 정시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방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이제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이 정원 내의 선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내에서 이제 이게 비교해 보면 2020학년도, 22학년도는 6%대, 6.5, 6.7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2022학년도가 되니까 8.4%로 전체 비율이 늘어났어요. 이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전체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뽑는 인원은 약 6,000명이 는 거죠. 그렇죠? 정원 외에서도 6.9, 7.0, 7.1 전체적으로 해서 고른기회 특별 전형 같은 경우 약 2% 정도 예년에 비해서 더 선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한 또 이런 거 있죠. 지방대 육성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인지 특별 전형 선발 인원을 증가했어요. 예년에 이제 83개구에서 뭐 16,000명, 대략 전체 모집 인원의 4.6% 정도였어요. 그리고 86개구로 늘어나더니 이제 2022학년도에는 약 92개 대학에서 20,073명을 선발해요. 그러니까 전체 모집 인원의 무려 6%가 됩니다. 이건 이제 정부에서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거의 이제 고정적으로 하는 거고 점차적으로 더 확산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2022학년도의 주요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줄어들었고 그다음 교과는 약간 늘었고요. 그리고 수능 위주의 전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특히 서울권의 소재의 이제 주요 대학들이 수능의 비율을 늘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나 학생부 종합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진학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뭐냐면 선택 과목이다라는 거죠. 선택 과목이 지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보는 2021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 국어에서는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 이렇게 4개의 과목을 응시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가형, 즉 이과 학생들이 보는 학생들과 나형 이렇게 해서 각각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는 변화가 없고요. 한국사 변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과는 과학 8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응시하고 문과는 9개 중에서 2개. 그리고 뭐 제2외국어 한문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지정이 돼서 2021학년도보다 실질적으로는 과목 수는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줄어드냐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분리했어요. 어떠해서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분리해서 국어는 독서와 문학은 공통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니까 결과적으로 2021학년도 수능보다는 과목이 한 과목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문, 이과 구분을 없앴다. 뭐 그래서 공통 과목은 수학 1과 수학 2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 확통,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응시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 과목들은 영어 똑같고 한국사 똑같고 자 사탐, 과탐이 있을 텐데 사탐, 과탐도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면서 이제 사회 9과목, 과학 8개 과목 중에서 택 2를 하게 되고요. 제2외국어는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진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 있고요. 이제 대학교육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선택 과목에 응시하게 될 텐데 이제 대부분의 대학에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좀 더 잘한다,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수학인데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대학에서는 문과 이과로 구별하겠지요.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선택해야 될 것과 인문계열로 진학할, 인문학 계열로 진학할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달라요. 그래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수능에 응시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가천대,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이런 데들, 국민대, 단국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적,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봐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학과, 해당 대학, 해당 학과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별 모집 요강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확률과 통계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미적분을 이수했을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영역이나 이제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 과목을 선택했을 때, 과학을 선택했을 때, 사회과학 영역을 선택했을 때, 사회과학 직업 영역을 선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별 모집 요강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만이 바르게 대학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문과를 가고 싶은데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학 학과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결정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는 수능이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도입되기 때문에 좀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알아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감사합니다.